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권헌영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1997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정보화 그리고 IT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일에 많이 참여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정부에서 전자정부를 기획하는 일에도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에서 일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데이터 시대라고 통칭합니다. 이는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진 모든 값을 의미하는 데이터가 우리 주변 환경의 실체들의 속성을 숫자, 문자, 기호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같은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 기술들이 개발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각 국가들뿐만 아니라 기업 및 개인들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현재 모든 주체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는 특히 두 가지 이유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데이터가 사회혁신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인 돈으로 환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주목은 민주화, 산업화, 정보화, 전자정부로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과 데이터로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주화 과정을 통해 한국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옳다고 판단하는 가치, 즉 평등, 공정, 분배와 같은 사회적 가치들을 국가가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국가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민은 국가의 활동에 대한 정보, 즉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한국은 정부 주도로 정보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1996년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부터 시작된 한국의 정보화 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서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이어져 왔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정부, 디지털 정부의 구축을 목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정책 및 전자정부 추진 과정은 동시에 산업화 과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로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 산업 통제에서 벗어나 시장 경제의 성장과 함께 전차, 컴퓨터 등 IT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이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맞물려서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민주화, 정보화, 전자정부로 이어지는 과정들은 데이터가 사회혁신의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그리고 산업화 과정은 데이터가 시장경제 내에서 재화로 환산되도록 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0년대부터 한국 국가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정책의 결정이나 각종 행정작용을 위해 경제, 지리, 조세, 치안, 교통 등 국민생활 전반에 대하여 수집해온 공공데이터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자원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각종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공공데이터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를 살펴보며 공공데이터가 사회에 어떠한 혁신과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한다면 공공데이터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각 기관들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먼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데이터의 공개와 활용은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2013년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일부에 불과하지만 통계정보, 공간정보, 기상정보, 특허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들의 공개와 활용은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던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분야들의 공공데이터 공개와 민간에서의 활용을 살펴보면 한국이 얼마나 선진적인 움직임을 보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계 데이터의 경우 1996년 통계 자료를 공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을 마련하는 통계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통계 공공데이터는 민간에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민간의 주요 활용례는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2005년부터 공개된 통계 공공데이터를 자사 검색 서비스에 활용하였으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더욱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간 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간 데이터는 1995년 시작한 국가 지리정보 시스템, GIS 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공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에 제정된 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정부는 공간 데이터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공간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활용례로는 2008년 국민은행의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경영 시스템은 GCRM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은행은 지역적 특성에 최적화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영업점별 마케팅 전략과 고객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상 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상 데이터의 경우 1996년 현재의 기상법에 해당하는 기상업무법의 개정을 통해 기상 데이터를 기상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상 데이터의 공개로 시작된 민간 사업으로는 기상정보 인터넷 서비스인 K웨더가 있습니다. K웨더는 동별로 가장 정확한 날씨 및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3년 기준 기상정보 제공 시장 점유율 70%라는 독보적 위치를 점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허 데이터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분야도 앞의 통계, 공간, 기상 분야와 마찬가지로 매우 이른 시기에 공공 데이터의 공개가 이루어진 분야입니다. 특허 데이터는 1994년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특허 데이터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특허 데이터의 공개로 시작된 민간 사업으로는 지식재산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윕스가 존재합니다. 윕스는 공개된 특허 공공 데이터에 전 세계 특허 데이터를 한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당 서비스를 상용화시켰으며 해당 서비스로 2000년 기준 월 평균 2억 원을 넘는 매출액을 달성할 정도로 사업의 효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앞의 네 분야의 국가 공공 데이터 공개가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 사회 혁신과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자 그 외의 분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의 서울시 버스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서울 버스 앱은 교통 분야의 데이터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전면적 개방의 실시와 상업적인 활용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즉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로 인해 교통,
일반 행정, 도시관리, 교육,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으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설치되어 공공데이터에 대한 전략과 시행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해 민간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지만 기상청의 날씨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공공기관의 서비스와 민간 개발의 앱들이 서비스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앱의 서비스는 민간 시장의 활성화를 이유로 2015년에 중단되었지만 처음부터 민간과 유사한 공공데이터 서비스가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에 공공데이터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안심 귀가 서비스 앱이나 각종 여행과 관련된 앱 등 현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2013년 이후 2,663건에 해당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뒤로하고 정부는 앞으로의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전반적인 데이터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와 관련된 정책을 준비하는 기관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 특별위원회입니다. 우선 공공데이터법에 의해 발족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에 대한 정책을 제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에 의결된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 전략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품질 높은 데이터 개방, 오픈 API 방식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개방 추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의 민관 협력 등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와는 달리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 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인 공공데이터의 관리 체계에 대한 개편과 새로운 데이터 활용 제도 정착을 지원하는 등 범국가적인 데이터 활용의 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데이터 특위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정책으로 최고 데이터 책임관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 CDO 정책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포함한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가 바로 CDO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 데이터 특위에서는 이 CDO의 도입을 포함한 공공과 민간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 중 여기 계신 분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분야는 역시 특허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한국의 공공데이터 혁신 사례들과 정부의 정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표한 공공데이터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즈니스 부분에서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은 특히 출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허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에는 특허 데이터를 그 자체로 사업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식과 IP R&D, 즉 지식재산 R&D를 사용하여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특허 데이터를 그 자체로 사업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식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는 앞서 언급한 윕스가 존재합니다. 현재 윕스는 특허 정보에 대한 검색 서비스의 제공을 넘어 해당 분야의 동향이나 경쟁사, 권리, 지역별 데이터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는 특허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개방된 특허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법으로 개방된 타 분야의 데이터까지 모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연구개발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와이즈넛을 들 수 있습니다. IP R&D는 기존의 R&D IP 방식과는 다르게 공개된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성과물이 나오기까지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술 개발 방식을 의미합니다. 해당 전략은 효율적인 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지적재산권의 행사, 그리고
효과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여 현재 적극적으로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와이즈넛은 이러한 IP R&D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 수집, 검색 분야 지능정보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와이즈넛은 서비스를 개발함에 앞서 특허 공공데이터에 기반하여 서비스 개발의 장벽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 분야의 IP 정보들을 먼저 확인하고 특허 동향조사 분석을 통해 핵심 특허에 대한 특허 기술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특허의 권리 기관별 정리를 포함한 포트폴리오의 심층 분석으로 와이즈넛은 R&D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특허 분야 공공데이터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단순히 특허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타 분야 데이터와의 복합적인 융합을 통해 윕스나 와이즈넛과 같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혁신 사례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IP R&D 방식의 선택이 더욱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특허청에서는 특허정보 활용 서비스와 공공데이터 포탈을 통한 산업재산권 분야의 국가 중점 데이터 공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산하의 빅데이터 센터는 국내 특허정보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특허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민관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 트렌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특허와 관련한 해외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국가는 호주입니다. 호주 특허청은 2014년부터 특허권, 상표, 디자인,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특허 공공데이터는 호주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에서 공개되고 있고 CSV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국제 특허 데이터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특허청 산하의 특허 분석 허브는 특허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각 산업별 맞춤형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 지식재산청은 단일 IPO 전환 전망, 일명 원 IPO를 올해 4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원 IPO는 지식재산권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디지털화하고 특허, 상표, 디자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영국의 정책은 올해부터 데이터 단일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특허 데이터, 상표 및 디자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해당 시스템을 정착 및 개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및 영국의 특허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은 한국의 정책과 비교해 볼 때 다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특허 분야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산업 진흥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표는 세 국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점입니다. 다만 그 실행 방식에서 영국의 경우 민간의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국가가 해당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에 비해 각 국가별로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종류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특허와 상표, 디자인에 대한 데이터는 모든 국가에서 개방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인공지능 특허 데이터나 전통 지식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식물 신품종 육성 권리 데이터가 추가 공개 데이터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가별 중점 육성 산업에 기인한 차이로 볼 수 있고 또 특허에 관한 그 나라의 전통과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공유 방식도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호주는 CSV 형태로 파일을 제공하고 영국은 아직 공유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2022년부터 이를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은 오픈 API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각 국가의 산업을 진흥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머신 리더블한 방식, 즉 기계 판독이 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방식은 아직 그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영국이나 CSV 파일로 제공되는 호주에 비해서 조금 더 앞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였고 또 민간 사업자, 이해관계자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한국은 한국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서 더 넓은 특허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고 더 활용하기 좋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진일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공데이터 정책은 데이터의 개방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의 공공데이터 정책은 사회혁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관리와 관련된 국가 전체적인 수준의 정책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라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공공과 민간을 망라해서 나타나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려면 데이터의 생산, 수집, 활용,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에 따르는 국가 정책이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정책 총괄, 기획, 조정 기능을 데이터 거버넌스 관점에서 재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거버넌스 재구축 작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행정기관마다 최고 데이터 책임관, 즉 Chief Data Officer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에 역량과 조직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CDO 정책이 잘 자리 잡히고 국가 전체의 데이터 총괄 책임관인 국가 CDO가 누군지가 결정이 된다면 향후에는 더욱더 데이터 혁신 또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이러한 데이터 책임관 제도 정책을 시작으로 해서 기존의 데이터 공개 및 관리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등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데이터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정책의 중요 순위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정책을 전담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은 필연적으로 해당 프로세스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인력들을 국가가 채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한 이러한 직위에 필요로 하는 기술 지식과 사회 인문학적 지식을 두루 갖춘 융합형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반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반 기술의 획득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혁신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데이터 보안이나 개인정보 통제권의 확보, 데이터에 대한 독점 방지 등 각종 데이터에 대한 제도를 연구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데이터 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움직임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단기 목표부터 중장기 목표를 모두 포함한 국가 데이터 전략과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 전략과 로드맵은 데이터 이해관계자인 정부와 시장 그리고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이 데이터 전략과 데이터 정책으로 얼마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지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